아마 이렇게 굵직굵직한 입주 물량과 그리고 에코델타시티 입주 물량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부산의 경우 아마도 단기간에 폭등하기란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그래서 대구가 충분히 회복장에 올라타는 그 시점이 참 부산에 또 매수 타이밍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너무 조급해서 조급함 때문에 부산에 미친듯이 지금 진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기다리셨다가 실거주면요 잡으세요. 제가 안 말립니다. 실거주면 당연히 지금 잡으시면 되고요. 하지만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요, 저는 대구를 좀 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부산보다는 대구가 좀 더 낫겠다. 왜? 투자할 게 더 많아요. 투자할 게 더 많고 지금 역대급으로 저평가입니다. 자, 레미안 포레스트지 부산에서 몇 급지예요? 이편한 세상님,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옥동자님 반갑습니다. 난세 이문왕님 반갑습니다. 자, 레미안 포레스트지가 있는 동래구 온천동, 여기가 몇 급지일까요? 1급지, 2급지, 3급지 중에 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3급지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다른 분들은요? 작가님, 동래구 온천동 이 일대 3만디 밑에 있는 레미안 포레스트지 몇 급지예요? 네, 몇 급지일까요? 1급지, 2급지, 3급지. 자, 부산에서 1급지는요 해운대예요. 해운대 수영구 남구 정도? 해운대 수영구 정도가 1급지. 자, 그런데 레미안 포레스트지가 있는 동래구 쪽은요, 저는 2.5급지? 2급지 정도 생각해요. 즉 2급지 좀 애매한데 하여튼 그래도 평지 뭐 부산대 이런 상권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좀 고려했을 때 뭐 2.5급지 정도 아닌가. 근데 여기 또 3m 아니겠습니까? 경사가 있어요. 경사가 있고, 자, 이래요. 뭔가 산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볼까요? 경사가 좀 있죠? 지대가 좀 높은 편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여기인가요? 여기 레미안 포레스트지? 여기인가요? 아이고야, 잘 안 보인다. 여기서 볼까요? 그쵸. 경사 져 있죠? 보세요. 경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높다는 거예요. 높기 때문에 보시면 생각보다 여기가 살기가 그렇게 좋진 않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추후에 이런 아파트의 입주 정도 속도가 결국 다 지표가 되는 겁니다. 지표가 되고요. 우리 작가님께서 지금 동래구는 2급지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2급지라 생각하지만 근데 과연 여기가 온천동에 있는 레미안 포레스트지가 2급지에 맞을까? 라는 의문도 들어요. 약간의 2.5급지 아닌가? 2.5급지 2.5급지 여기 뭐 학군이란 게 뭐 있습니까? 학군이 뭐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2.5급지 정도의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 같은 경우는 너무 조급하게 투자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레미안 포레스트지가 현재는 매물이 55개입니다 53개. 내년도 9월이기 때문에 매물이 많지 않아요. 자, 84로 한번 볼까요? 자, 저층이요 P8,000, 또 저층이 P1억, 7억 7천, 7억 7,600 이렇게 되어있죠. 2급지가 7억대라는 거예요. 2급지가. 그 다음에 레이 카운티 해볼까요? 레이 카운티는 2.5급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레이 카운티 죄송합니다. 그렇게 레이 카운티의 입지가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레이 카운티가 뭐 옆에 뭐 이쪽에 뭐 법원이 있고 사직운동장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가 과연 입지가 좋을까요?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 카운티를 보시면 지금 매매가 136개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4,470세대 중에 매물이 130개다?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입주장이 앞으로 이제 8, 9, 10, 11 4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한 8월달 9월달 정도 되면 또 매물이 좀 쌓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보시면 타입이 두 개인데요. P 7억 4천부터 7억 6천까지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이거는 이거 분양권 같고, 이거는 재개발 입주권이에요. P가 차이가 나죠? 자, P 2억. 네, 이렇게 하셨고. 남양이, 네, 보시면은, 이렇게 B타입 꺾였는데요. 꺾였으니까 P 1억 8천이에요. 네, 프리미엄 1억 8천, 분양가 6억 7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게 B타입이잖아요. A타입도 여기 7억 8천 8백입니다. 네. A타입이네요. A타입이 3베이에요. 네, 3베이이지만 판상형이기 때문에 맞바람이 치죠. 근데 이건 100만원 좀 더 비싸네요. 네. 똑같은 P 1억 8천인데 A타입이 분양가가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사야 됩니까? 이걸 사야 됩니까? 이걸 사야 돼요? 이걸 사야 돼요? 당연히 A타입 매수해야겠죠. 근데 언제 매수할까요? 지금 당장 매수할까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늘 입주하는 아파트는요, 입주장에 네, 매수를 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입주장이에요. 왜? 입주장이 제일 싸거든요. 왜? 자, 분양가가 6억이라는 거예요. 6억. 레이 카운티 전세가가 얼마 될까요? 지금 보세요. 2억 9천 나와있죠? 네, 3억. 보통은 이렇게 나와있다는 건요, 중층 고층이라 하더라도 아마 3억 이상 받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억 9천까지 나와있죠? 이거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분양가 6억 5천 이런데, 자, 전세가가 만약에 2억 8천까지 떨어져 보세요. 현금이 3억 7천이 필요합니다. 3억 7천이요. 무섭지 않으세요? 네. 3억 7천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본인이 지금 입주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잔금도 칠 여력이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입주장이라는 건요, 네이버 국가에는 싼 매물이 없는데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네, 중개사들하고 소통해서 금매에 좀 싼 거에서 좀 나오면 연락 주세요. 네, 이렇게 던지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현재 동시 시청자 수가 71명입니다. 71명이고요. 좋아요가 26개예요. 여러분 좋아요 좀 팍팍 눌러주세요. 요즘 제가 좀 참 안타까워요. 네, 이렇게 열심히 방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시청자 수가 예전보다 좀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예전에 기본적으로는 150분 이렇게 보셨는데 지금 이제 반 정도 밖에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부동산 심리가 더 위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으로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어렵고 저도 어려운데요. 저는 지금도 투자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투자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계획들을 일단 수립을 한 상태고요. 앞으로 우리가 대구 부동산 다음도 중요하고요. 그 부동산 다음도 중요합니다. 대구 다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구 다음에 부산이고요. 부산 다음에 서울과 수도권입니다. 서울 수도권은요 2020년대 말에 아마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자, 근데 부산과 서울 사이에 또 5년 정도가 있는데 그때 청주나 대전에 또 좋은 기회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우리가 한 지역만 바라볼 게 아니라 전국을 무대로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네, 레나님 반갑습니다. 미정님 반갑습니다. 네, 자, 레나님께서 창원 파룡동 힐스테이트 아티움이네. 네, 여기 옆에 뭔가 있어가지고, 네, 옆에 하트 모양이 있어서 안 보이네요. 네, 힐스테이트 아티움 매도 시장 궁금합니다. 매입은 2020년입니다. 자, 레나님 혹시 거기에서 거주하고 계세요? 네, 아티움시티. 네, 투자예요. 자, 파룡동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는요 주상복합이에요. 2020년 5월달에 입주를 했고요. 자, 최고가 6억 9,900 찍은 다음에 이렇게 쭉 해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언제 팔까라고 묻습니다. 2020년. 그러면 이미 2년이란 세월은 지났어요. 맞습니까? 레나님, 본인께서 혹시 이거를 매수를 하실 때, 네, P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무피, 이건 당첨, 이런 걸로 매수를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네. 지금 전세 세입자 혹시 얼마에 들어가 계시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자,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용적률 687%입니다. 이걸 보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요, 면적 대비 층수가 높겠구나, 용적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4개 동이 있는데 주상복합이에요. 주상복합. 어쨌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땅값이 비싸니까 적은 면적에 많은 층, 높은 층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CGV, 뉴카울렛, 홈플러스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데 제가 뭐라고 합니까? 결국은요,
한 아파트 주상복합의 전망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중요하지 않아요. 2020년도 이때 뭐 4억대, 5억대 이렇게 잡으셨겠죠. 네, 근데 힐스테이트 아티움의 전망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자, 대원도 포레나 대원 2018년 12월 달에 입주를 했고요. 과연 여기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창원은요, 입주 물량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경남, 창원 보세요. 입주 물량이 올해 3,900, 내년 5,300, 그리고 내후년 2025년에 6,100세대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입주 물량이 없다 해도 뭐 그 평야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잖아요. 네. 자, 근데 우리가 그러면 창원에 언제 상승대가 올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창원의 분위기가 좋아지려면요, 창원의 분위기가 좋아지려면 부산이라는 지역의 경기가 좋아져야 돼요. 부동산 경기가요. 왜? 부산과 창원은 저는 연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창원에 흘러 들어가는 이 투자자들의 보통 부산에서도 많이 갔대요. 네, 이건 뭐 데이터는 없는데 저는 그렇게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부산에서, 왜? 부산의 집값이 막 오르니까 인근의 대도시 어딘가에서 울산과 창원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추후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매도하는 시점 매우 어렵습니다. 네. 뭐 7월 말 전세 입주 예정이다. 그러면 못 팔죠. 네. 특히 주상복합은요, 전세 끼고 매도할 수 있을까요? 매도하기 어려워요. 네. 정말 어렵습니다. 전세 끼고 매도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운이 좋아야겠죠. 근데 이거의 매도 시점 제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2025년도까지는 좀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비워둔 채로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미 저도 세입자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네, 계약해서 7월 말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어차피 2년은 또 견디셔야 돼요. 그래서 한 바퀴 더 돌리시고요. 2025년도, 네, 이때 아마 에코델타시티 입주장이 끝나면요, 그때 한번 매도를 분위기 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자.